검기회 기록 제19화. 맹주의 초대 독이 든 성배. 비는 그쳤다. 남궁세가가 있던 자리는 이제 시커먼 잿더미와 무너진 돌무더기만이 남아 한때 그곳이 천하를 호령하던 거망제 왕의 성체였음을 짐작게 할 뿐이었다. 멸문미에만 가문 하나가, 그것도 무림맹의 핵심 축이었던 남궁세가가 하룻밤 사이에 지도에서 지워졌다. 강호는 발칵 뒤집혔다. 누군가는 마교의 침공이라 떠들었고 누군가는 하늘이 내린 벌이라 수군거렸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검귀쟁구의 이진, 그리고 그가 이끄는 귀면대구의 면대. 그 이름은 이제 공포의 대명사가 되어 밤에 우는 아이도 이진이 온다고 하면 울음을 그칠 정도가 되었다. 나는 불탄 훈련소 지하 임시 거처의 낡은 의자에 앉아 흑철을 손질하고 있었다. 기름 먹인 천으로 검신을 닦아낼 때마다 검은 녀석이 기분 좋은 듯 웅웅거렸다. 배불러, 아주 배불러. 남궁역의 피는 진했어. 더 강한 놈, 더 높은 놈의 피를 줘. 녀석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나처럼. 관리관님. 제갈세이가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황금색 비단으로 감싸진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왔군요. 내가 덤덤하게 말하자 세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보다 빠릅니다. 보통이라면 공적공디유로 지정하고 토벌대를 보냈을 텐데 이건 정반대입니다. 세이가 두루마리를 펼쳤다. 황금색 종이 위에 붉은 주사 조사로 쓴 글씨, 그리고 그 아래 찍힌 거대한 인장. 무림맹주 모용백모 령바의 친필 서신. 초대장. 가장 위험한 적이 보내는 가장 정중한 초대. 이것은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다. 내 안방으로 들어와라. 거기서 조용히 처리해주마. 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함정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모용세가의 본단인 천원각행 유한거은 그 자체가 거대한 진법전파입니다. 귀면대를 데려가도 승산이 희박합니다. 세희가 만류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려왔으니까. 세희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하지만 그리고 놈들은 나를 죽이지 않아. 아니, 못 죽여. 내가 가진 비망록 때문에. 하온에게서 뺏은 장부, 그리고 남궁천에게서 얻은 마교 내통의 증거. 이것들이 세상에 까발려지면 모용백도 무사할 수 없다. 놈은 나를 죽이는 대신 회유하려 들 것이다. 달콤한 독이 든 성배를 내밀면서 준비해라.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오만하게 차려입고 간다. 쥐새끼처럼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왕왕처럼 들어갈 거니까. 무림맹 본단. 거대한 청동문이 열리고 나와 귀면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라면 문지기들이 창을 겨눴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수천 명의 맹소속 무사들이 길 양옆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하급 무사 출신인 내가 맹의 핵심 가문을 멸망시키고 금이환영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 나는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중앙대로를 걸어갔다. 내 뒤에는 기계 갑옷을 입은 흑영대원들이 육중한 발소리를 내며 따랐다. 쿵, 쿵, 쿵. 그 발소리가 무림맹 전체를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행군이 아니라 무력 시위였다. 본단, 중앙,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천원각. 그 입구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백설 같은 흰 수염, 인자한 눈매,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백색 도포. 누가 봐도 신선션시엔이나 성인군자처럼 보이는 저자. 무림맹주 모용배. 하지만 내 눈에는 보인다. 저 인자한 가면 뒤에 숨겨진 강호에서 가장 시커먼 탐욕의 그림자가. 오, 자네가 이진인가.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모용백이 계단을 내려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이 손으로 수많은 정적을 암살하고 마교와 거래를 텄단 말이지.
맹주님을 뵙습니다. 천한 칼자비를 이리 환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짐짓 고개를 숙였다. 연기라면 나도 질 수 없지. 천하다니 남궁세가의 타락을 징벌하고 강호의 정의를 세운 영웅 아닌가. 자, 들어가세. 연애를 준비했네. 모용백은 내 어깨를 감싸 안고 안으로 이끌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처럼. 하지만 그가 내 어깨를 쥔 소나귀에는 뼈를 으스러뜨릴 듯한 내공이 실려 있었다. 허튼 수작 부리면 죽는다. 는 무언의 경고. 나는 반탄강기로 그 힘을 살짝 튕겨냈다. 모용백의 눈썹이 꿈틀했다. 천원강 내부의 연회장은 호화로움의 극치였다. 금으로 만든 기둥, 옥으로 깎은 식탁,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고 아름다운 무희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면면은 살벌했다. 무당파, 화산파, 점창파, 각 구파 일방의 장로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자신들의 동료였던 남궁세가를 멸망시킨 살인귀를 보는 눈빛. 자, 앉게. 오늘 이 자리는 자네를 치하하기 위한 자리일세. 모용백이 상석에 앉으며 술잔을 들었다. 이진, 자네의 무공과 결단력은 실로 놀랍더군. 남궁역 그 늙은이가 마교와 손을 잡았을 줄이야. 내 눈이 어두워 그 사실을 몰랐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맹이 큰 위기에 처할 뻔했어. 뻔뻔한 늙은이. 남궁역이 마교와 손잡은 걸 몰랐다고? 남궁역은 꼴이었을 뿐 몸통은 바로 너잖아. 하지만 나는 웃으며 술잔을 받았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쓰레기를 치웠을 뿐입니다. 쓰레기라. 하하, 표현이 거칠군. 마음에 들어. 모용백이 눈을 가늘게 뜨고 본론을 꺼냈다. 해서 자네에게 상을 주려 하네. 흑영대를 무림맹의 정식 직속 부대로 승격시키고 자네를 맹의 최연소 장로 장라오로 임명하겠네. 장로. 연회장이 술렁거렸다. 장로들은 말도 안 된다며 웅성거렸지만 모용백의 손짓 한 번에 조용해졌다. 장로라니 엄청난 파격대우다. 하지만 그 속내를 모를 리 없다. 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감시하고 내 손발인 흑영대를 맹의 시스템 속에 귀속시켜 해체하려는 속셈.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로가 되면 맹주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혈서시에 슈를 써야 한다. 거절한다면요? 내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묻자 연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음악이 멈췄다. 무의들이 물러났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호위 무사들의 살기가 내 목덜미를 찔렀다. 거절이라. 자네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네만. 모용백의 미소가 사라졌다. 강호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자네의 그 귀여운 부하들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협박. 역시 본색을 드러내는군. 그때였다. 연회장 안쪽 붉은색 커튼이 걷히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백색 무복을 입고 손에는 하얀 부채를 든 미소년. 아니, 남장 여자. 경매장에서 만났던 모용세가의 소가주 모용이모 령호에. 그녀가 혹은 그가 내 앞으로 걸어와 술병을 들었다. 아버님, 너무 급하십니다. 귀한 손님께 술 한 잔 올리는 게 먼저지요. 모용이의 목소리는 차가우면서도 기묘한 매력이 있었다. 그녀가 내 잔에 술을 따랐다. 쪼르르. 술에서는 향긋한 꽃내음이 났지만 내 심화는 보고 있었다. 술잔 바닥에 가라앉은 아주 미세한 독충도 종의 알을 고독고도 마시면 심장에 기생하며 시전자의 명령에 따라 내장을 파먹는 저주. 드시지요, 장로님. 아니, 이진, 공. 모용이가 요염하게 웃으며 나를 도발했다. 마시면 노예가 되고 안 마시면 지금 당장 전쟁이다. 모든 시선이 내 술잔에 고정되었다. 술잔 안에서 투명한 액체가 찰랑거렸다. 겉보기엔 최고급 천일주 체인일주였다. 하지만 내 눈에는 보였다. 술 속에서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하얀 알갱이들.
절명고 죄민구. 남만남만의 주술사가 만든 사람의 뇌를 지배한다는 최악의 고독. 모용이는 부채로 입가를 가린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마셔라. 마시고 내 발 아래 무릎 꿇어라. 너 같은 야수는 목줄이 필요해. 나는 피식 웃었다. 독이라. 설삼을 먹고 빙한지체를 얻은 나에게 고작 벌레 알 따위가 통할까? 아니, 오히려 흑철에게는 좋은 간식이 되겠지. 소가주께서 직접 따라주신 술이라. 영광이군요. 나는 술잔을 들었다. 모용백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장로들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저놈이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나는 망설임 없이 술을 입안에 털어 넣었다. 꿀꺽.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차가운 액체. 그리고 뱃속에 도달하자마자 꿈틀거리며 부화하려는 독충의 알들. 하지만 그 순간 내 단전에서 설삼의 냉기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쾅! 내면에 소리 부화하려던 독충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등 뒤에 흑철이 빨대를 꽂듯 내 기혈을 통해 도끼를 빨아들였다. 냠냠. 찌릿한 맛이야. 나쁘지 않아. 나는 빈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탁. 술 맛이 좋군요. 향이 좀 비릿한 것만 빼면. 모용이의 눈이 커졌다. 분명히 마셨는데 고독이 발작해야 하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지? 왜 고통스러워하지 않지? 그녀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흔들렸다. 연애가 무르익고 나는 바람을 쐬러 나온 척하며 정원으로 향했다. 물론 모용이가 나를 그쪽으로 유인했기 때문이다. 달빛이 비치는 연못가 버드나무 아래 모용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회장의 요염한 소가주가 아니었다. 서슬퍼런 살기를 띤 암살자였다. 너 정체가 뭐냐? 모용이가 철선티에 싼을 펼치며 물었다. 절명고를 마시고도 멀쩡한 인간은 없다. 해독제를 미리 먹었나? 아니면 내가 인간이 아닌가 보지. 나는 난간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지나치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가문의 굴레에 갇힌 괴물이 살고 있었다. 왜 왔어? 함정인 걸 알면서. 너를 보러 왔지. 뭐, 내가 궁금했거든. 모용백이라는 늙은 여우 밑에서 남자인 척 연기하며 사는 기분이 어떤지. 모용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은 가문의 극비 중의 극비. 그걸 아는 자는 죽어야 한다. 모용이가 쇄도했다. 그녀의 철선이 내 목을 노리고 날아왔다. 빙백신장. 주변의 연꽃들이 순식간에 얼어붙을 정도의 한기.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부채날이 내 목 피부에 닿기 직전 나는 맨손으로 부채를 잡았다. 턱. 이거나 모용이가 내 공을 끌어올려 부채를 빼려 했지만 내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반탄강기의 힘이 그녀의 힘을 상쇄하고 있었다. 아프잖아. 소가주님. 나는 그녀를 내 쪽으로 확 끌어당겼다. 그녀의 몸이 내 품으로 쏠렸다. 향긋한 난초 향기. 그리고 당황한 그녀의 거친 숨소리. 우리의 얼굴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 로맨스? 아니, 이것은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이다. 듣자 하니 너도 아버지를 싫어한다며? 내가 속삭였다. 모용이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모용백은 널 후계자로 생각 안 해. 넌 그저 정략 결혼의 도구거나 쓸모다 하면 버려질 장기말일 뿐이지. 남궁천처럼.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알지. 나도 버려져 봤으니까. 나는 잡고 있던 부채를 놓아주었다. 모용이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나를 죽일 듯 노려봤지만 더 이상 덤비지는 못했다. 내 말이 그녀의 가장 아픈 폐부를 찔렀으니까. 선택해라. 모용이. 아버지와 함께 침몰할 건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건지. 나는 품에서 비망록의 사본 하나를 꺼내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모용백이 그녀 몰래 진행했던, 그녀를 마교에 팔아넘기려 했던 계약서
내용이 담긴 문서. 읽어봐. 그리고 결정해.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나는 정원을 빠져나왔다. 연회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본관 입구에서 기다리던 제갈세이와 흑영대원들이 나를 맞이했다. 무사하십니까? 세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멀쩡해. 술도 한 잔 잘 얻어 마셨고 맹주가 가만히 보내주던가요? 그럴 리가. 지금쯤 내 뱃속에서 고독이 터지길 기다리고 있겠지. 내일 아침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걸 알면 아마 뒷목 잡고 쓰러질걸. 우리는 유유히 무린맹을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천원각의 화려한 불빛이 멀어져 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모용백은 내가 독을 이겨냈다는 걸 아는 순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전을 걸어올 것이다. 정파의 모든 문파를 동원해 마교의 첩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토벌대를 보내겠지. 상관없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구름에 가려검게 물들고 있었다. 가자. 이제부터는 숨지 않는다. 나는 흑철을 뽑아들었다. 검은 검신이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났다. 강호의 모든 썩은 것들을 도려내고 내가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